예, 안녕하세요. 구창환의 인물탐구입니다. 오늘은 저 김상호 원장님 모셨어요. 예, 먼저 정말 그 김상호 원장님하고 만난 지 저희가 한 5년 됐죠? 네, 그렇죠. 네, 5년. 네, 제가 일찍 모셨어야 되는데. 아이, 별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 SM인재개발원의 원장님이시고요. 특히 이제 제대군인 관련해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을 많이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대군인 미래를 창조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김상호 원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사 좀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SM인재개발 평생교육원 원장 김상호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그 보니까 SM 인재개발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거기는 어떤 곳인가요? 이 제대군인을 포함해 가지고 이 시니어들에 대한 어떤 직업 창출 또는 이제 창업, 네. 뭐 그러한 이제 시니어 전문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니어 전문.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제가 보니까 원장님은 이게 굉장히 날렵하세요. 제가 한 4년을 뒤에 쫓아다녔는데 같이 걸어가면은 저보다 한 뭐 금방 앞서가기도 하고 그리고 시니어라는 느낌이 별로 없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많이 늦은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창환 원장님께서 조금 다이어트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우리 김상호 원장님하고 뵙기는 수원에서 먼저 뵀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수원보건교육연구원 예. 국가보건처 산하기관에 거기서 뵙게 되죠. 아마 강의 때문에. 네, 제가 강의를 좀 의뢰받아서 갔다가 이 제대군인들을 교육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김상호 원장님은 이제 군인 육군 원사로 네. 제대하셨죠? 네네. 35년 동안. 그렇습니다. 횟수로 35년? 예. 네, 만 34년 넘었죠. 야, 뭐 군대 얘기 좀 할까요? 그러면 군대 입대는 몇 살에 하신 거죠? 22살이죠. 22살에. 그러니까 한국 나이 22살이고 21살인데요. 그러니까 1974년도. 74년도에. 네. 그러면 그때 벌써 내가 장기로 복무하겠다 결심하고 들어가신 건가요? 그때는 뭐 장기를 결심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네. 다만 이제 제가 소년 가장이었어요. 소년 가장. 네, 집안이 좀 어려워서 저희 아버님도 부친도 아버님도 국가유공자신데 굉장히 집안이 좀 어려웠죠. 6.25 참전용 사고 그래서 가족을 부양할 의무 때문에 조금이라도 월급 많이 주는 데로 가야 되겠다 한 게 이제 특전사로 지원을 했죠. 네, 그때는 이제 장기 복무니 뭐 이런 건 모르고 무조건 가면은 그냥 군대 생활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장기 복무가 또 돼가지고 명예롭게 또 약 35년을 하고 퇴직하게 됐습니다. 이야, 35년. 저도 사실은 짧게 26개월 10일. 아유,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습니까? 네, 아주 수고하셨어요. 야, 26개월 10일만 해도 굉장히 길다고 생각했는데 26년도 아니고 바로 35년 동안 하셨다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군 생활이 굉장히 길었는데 또 사회에 나오셔서 지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군 생활이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군대가 이 사회에 보면 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뭐 각 대학이 있잖아요. 네. 이 대학 말고 저는 군대는 종합대학이다. 저는 이렇게 좀 평하고 싶은데 군에서 자기가 하기 나름이겠지만 많은 걸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병들한테도 항상 주임원사로 근무하면서도 장병들한테 그래요. 군에 이게 한순간 요 1분 1초가 너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죠. 그래서 종합대학, 인생의 종합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많은 도움이 됐죠. 사회생활하면서. 뭐 특전사로 활동하셨으니까는 야, 그래서 더 몸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많이 단련됐죠. 몸이 좀 빠른 편이에요. 제가 김상호 원장님을 알기로는 이게 자격증이 굉장히 많은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한 40개가 넘으시죠? 정확히 이제 42개. 42개. 네, 42개를 취득했죠. 어떤 자격증들이 있습니까?
뭐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뭐 행정사, 경영지도사, 기술평가사, 뭐 치매관리 전문가, 인사노무, 뭐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하도 뭐 많습니다. 와. 네. 그래서 그런지 뭐 강의하기가 너무 바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를 제 분야에서 참 저는 아주 강의를 좀 좋아하는 게 제가 아까 수원 모금교육연구원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제가 이제 사내 강의를 담당했지 않습니까? 네. 3년 동안 하루에 뭐 5시간, 7시간씩 강의를 했는데 제대군인들을 그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했는데 지금도 뭐 계속 꾸준하게 강의는 하고 있습니다. 너무 보람되고 한 것이 제가 가진 지식을 나누어 준다는 것. 이게 굉장히 보람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주 재미있게 활발하게 강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그 우리 김상우 원장님을 처음 뵀을 때 사실은 뭐 그냥 강의하시고 제대군인으로서 어떠한 그 경험을 알려주는 분으로 알았다가 제가 술자리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술자리? 네. 언젠가요? 술자리에서 많이 해서 술자리에서 깜짝 놀랐는데 네. 그 사실은 그 어떤 재능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글쎄 제가 아직 기억을 못해서 어떤 재능인가요? 이 성우처럼 성대모사가 굉장히 그 유사한 분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한번 좀 뭐 많은 분들이 지금 김상우 이사님에 대해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예,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이 한번 괜찮습니다. 이거 뭐 저 개인적인 성대묘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제3공화국의 박정희 대통령 네. 성대묘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봐, 이 자네 구창환님 말이야. 위키트리 방송 MC를 잘 보고 있어. 내가 좀 뭐지 않아? 차지 처리하고 김재규한테 얘기했어. 이 자네 그 공영방송에 내가 출연시킬 거야. 어떻습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김상우 원장님이 술자리에서 이렇게 만났다 보니까는 사실 이거는 술자리가 아니라서 그런데 너무 재밌고 또 다양한 그 성대모사도 실제 배우 생활도 좀 하셨다고 저한테 그랬잖아요. 배우 생활이 아니고 제가 이제 안양예고를 다니면서 그 많이 출연을 했었죠. 이거 뭐 성웅 이순신 장군, 전쟁과 평화 이런 데서도 단역이죠. 그래도 저는 그게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단역이라도 역할을 가졌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액터라고 제가 합니다. 액터. 그래서 그런지 강의가 굉장히 파워풀하시면서도 재밌다고 소문나 있어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강의라는 것은 무조건 재미만 줘서도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고 또 듣는 청중으로 하여금 감동도 줘야 되고 그래서 좀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뭐 그런 걸 이렇게 엮어서 하고 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제가 뭐 우리 김상우 이사님 처음부터 좀 어려운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제대군인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이 제대군인 하면은 뭐 군 생활을 하고 제대한다. 그냥 뭐 직업을 군인의 신분으로 갖고 있다가 제대한 사람 그런 사람 아닌가요? 좀 다른 특징이 있나요? 그렇죠. 이 제대군인 하면은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들을 또 좀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되고 하죠. 제가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이 대한민국 국군의 총사령관은 누군지 혹시 알고 계세요? 대통령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주 대단하시네. 네. 역시 군대 생활 하신 분입니다. 네. 현행법상의 최고 사령관이 대통령입니다. 네. 우리 이제 흔히들 뭐 국방부 장관이다, 각군 참모총장이다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따라서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최고 사령관이니까 제대군인들에 대한 그 소프트 랜딩이라든지 이런 거 사회 정착을 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 이제 제대군인은 이 다른 사회 속에 있던 집단이에요. 이 사회가 일반 사회가 아닌 일반 사회가 아닌 군이라는 특수 집단의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일반 사회 집단에 있는 분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근데 뭐 군인도 하나의 어떤 직업이고 네네. 집에 가면 가장이자 또 아들이자 남편이자 그럼요. 뭐 사회생활 똑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또 네. 다른 게 있나요? 그건 사회생활이라고는 광의적 개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네. 그 협의적 개념에서 보면 가정이라고만
저는 한 장 주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군인은 24시간이 근무 체제거든요. 아,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거는 좀 협의적인 의미에서 이제 가정의 테두리이죠. 결국은 가정의 테두리를 못 벗어난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이 다른 직장하고 다르게 그렇죠. 그 24시간을 대기해야 되고 또 집에서도 군인의 신분을 이게 그렇죠. 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제대 군인만의 어떠한 그 이러한 특징이 있으니까 또 제대하고 나서 군인들만의 어떠한 그 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도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이제 뭐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일반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나 국가공무원이나 뭐 경찰관이나 제대군인이나 아마 느끼는 감정은 다 똑같을 거예요. 네. 퇴직한 이후에 그 공허함이라든지 어떤 상실감 이런 건 다 똑같을 겁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이렇게 저 역시도 제대군인이고요. 이 느껴본 거에 의하면은 그 공허함 이런 것들은 어느 누구보다 더 커요. 특히 제대군인들이. 왜 그러냐면 상명하복 체계에서 어느 일정 수준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벼랑간 퇴직을 했어요. 벼랑간은 아니겠지만 퇴직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 거죠. 갑자기 그 계급이 있다가 그렇죠. 계급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네네. 그런 느낌. 네. 그 상하 수직 관계에 있던 그런 게 다 없어진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군대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장군하면 대단한데 그럼요. 우리가 또 사회에서는 그냥 아저씨지 않습니까? 그 갑자기 신분이 아저씨가 되는. 그렇죠. 이제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네. 아저씨라고만 봐주셔도 감사한 거예요. 할아버지예요. 아, 그런가요? 네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이런 그 조직 군대 조직에서는 사실은 뭐 장군이면 대단한 위치지만 또 사회에서는 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살아야 되니까 네. 이게 참 쉽지는 않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컨설팅을 하고 하면서요. 아웃플레이스먼트 이제 이런 걸 담당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내려놓을 곳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내려놔라. 그걸 빨리 찾아라. 그 네. 내려놓을 것은 뭐냐 하면은요. 내 어깨에 달려있던 계급이야. 계급장을 먼저 내려놔라. 다만 당신께서 군생활이나 어떤 뭐 고위 공직자 공무원을 했던 그 명예,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그 명예만은 내려놓지 마라. 다만 이 계급장은 내려놔야만이 어깨를 좀 내려놔야만이 사회생활에서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대등하게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래야만이 또 공허함도 좀 떨쳐버릴 수가 있고요. 뭐 저는 그런 주문을 좀 많이 하죠. 사실은 제가 그 우리 김상호 원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었어요. 원장님은 이제 그 육군 원사를 한 35년 했으니까 네네네. 그 연금은 또 35년 동안 이게 받는 게 있잖아요. 사실 액수가 그렇죠. 좀 적지 않은 연금을 네네네. 받는데 네. 사모님 입장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현역에 있을 때랑 이렇게 제대하신 다음에. 아무래도 현역에 있을 때가 지금 퇴직을 해서 연금을 받는 것보다는 현역에 있을 때 보수가 더 높죠. 네. 네. 전체적인 왜냐하면 보너스도 있죠, 각종 수당도 있죠, 뭐 그래서 굉장히 높죠. 뭐 이런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연금도 못 받는 분들은 저한테 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 있던 가족들, 뭐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돈 씀씀이가 있었거든요. 네. 그만한 벌이가 있었고. 그러다가 연금만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돈 씀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게 꼭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러면은 갑자기 씀씀이가 줄어든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그렇죠. 우리 가족 입장에서는 있죠. 네네. 좀 그런 문제도 네네. 있군요. 네. 자, 그래도 뭐 원사로 이게 전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사나 그럼요. 뭐 소위, 중위, 소령, 뭐 대위 진짜 어떻게 보면 연금을 많이 못 받는 이런 제대군인도 많지 않습니까? 간부들 중에. 다수지요. 네. 연금을 받는 사람은 부분이에요.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제대군인들을 위해서 정부나 정부 뭐 각 기관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아까 말씀 중에 소위로 제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사고자고.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병장으로 제대해서 죄송합니다. 거기가 한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사, 상사, 네. 중위, 예. 대위, 네. 소령 이런 분들은요. 네. 굉장히 타격이 크고요. 또 사회 나와서 어중간한 이 나이가 돼요. 그래서 또 이 사회에서 또 다른 젊은이들하고 다른 계층의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경쟁하는 데 있어요. 그 경쟁 구도에서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옛날에 이제 군 생활을 한 게 또 경력에 좀 높게 평가받는 시절도 있지 않습니까? 뭐 굳이 말씀드리면 뭐 그거는 과거 전두환 대통령 정부까지 뭐 일부 있었고 그 네. 후에는 또 없나요 이제? 그다음에 뭐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께서 계실 때 그런 쪽에는 어차피 이 군을 특별히 생각해 준 게 아니고 그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군인들만큼 또 배운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그 지도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군인들이 이렇게 사회에 그다음에 정부 각 공공기관에 또 많이 진출했던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유신 사무관이 있었죠. 대의로 현직에 있다가 그냥 바로 사무관으로 가는 제도도 있었는데 아직도 일부는 지금도 자리가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퇴직하셨을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다 퇴직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 당시에 있었던 거 저도 네. 알고 있는데. 네. 자, 보니까는 우리 그 김상우 원장님이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좀 저희가 좀 이제 사전에 얘기해 보니까 네네. 제대 군인이 되면 직업을 두 개 갖는데 오픈잡과 히든잡으로 이제 구분된다. 그렇죠. 이 오픈잡과 히든잡의 어떤 이런 차이 또 어떻게 취업을 하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저기 이제 우리가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요즘 뭐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어요. 오픈잡이라는 게 있고 히든잡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빙산은 수면 위에 나타난 거는 약 한 25%에서 30%고 그 밑에 그 수면 밑에 가라앉은 그것이 70에서 75%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빙산만 보고서 얘기하는 것을 빙산의 일각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35%나 30%가 25%에서 30%가 이제 오픈잡, 공개되어 있는 그 구직이죠. 그러니까 신문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에서 공채하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오픈잡, 오픈돼 있다, 개방이 돼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대한민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 뭐 대동소이한데 히든잡이라는 게 있죠. 수면 밑에 있는 아까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같이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제 그런 히든잡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이 히든잡에 의해서 많이 직장을 갖거나 또 창업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게 되겠죠. 결국에는 사람의 어떤 추천이나 네, 소개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하는 비율이 네, 많다. 네. 그럼 아무래도 제대군인들도 히든잡을 통해서 취업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을 모르죠. 문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들을 이제 또 가르쳐 드리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아마 누구보다도 아마 구창한 원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이거 소셜 네트워크 SNS가 굉장히 얼마 전부터 굉장히 대세 아니에요. 네. 이건 대세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영원할 것 같아요. 영원하다. 영원하다. 저는 영원하지는 않을 것 어떻게 같은데. 조금씩만 바뀌었을 뿐이지. 바뀌겠죠. 예. 어떤 모양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 그 SNS라는 게 이 모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적이 된 거지. 이 근본을 보면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사람과 사람의 이적 네트워킹인데 편지라는 것도 하나 보면 오늘날 보면 SNS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오프라인이었지만, 그런데 이제 온라인 세계에서 이렇게 되니까 조금 이제 진화된다는 개념이지. 진화된다는 개념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제대군인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이 SNS에 대해서는 좀 많은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그걸 활용할 줄 좀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뭐 원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겠지만 저도 SNS 강의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많이 하셨죠. 실제 보면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은 아주 극소수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정도로 끝을 내지 실제 어떤 소통을 통해서 뭔가 가치를 창출을 한다던가 또 그걸 통해서 어떤
자신만의 어떤 일자리를 얻는다 이런 거는 사실은 그래 많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건 느낌은 뭐 우리 구창원 원장님만이 아니고 저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저도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밴드라든지 카페 뭐 블로그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저도 맨 처음에는 사실 이제 말씀대로 그냥 뭐 사람과 사람이 그냥 뭐 이런 소통, 간단한 소통으로 시작했다가 저도 뭐 아이러니컬하게 우리 부소장님의 그 SNS 교육을 받고서 이것을 이제 제가 눈을 뜨게 된 배경입니다만은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내가 좀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것이 나하고 잡하고 또는 워크하고 또는 다른 생활하고 연계가 될 수 있구나. 저는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또 그걸 제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좀 실천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시겠지만 뭐 이걸 통해서 저한테 사업 제의도 오고 뭐 컨설팅 계약도 들어오고 강의도 오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아웃플레이스먼트를 좀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저의 고객들을 또 그런데 연계해서 취업이나 또 창업까지 이렇게 연계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그냥 단순 소통에서 재미있는 거에서 좀 벗어나서 이렇게 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좀 가져보네요. 저도 그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하면 정말 김상호 원장님 같은 경우는 뭐 강의 의뢰도 많이 받고 사업에도 협조를 많이 받는다 하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분명 제가 원장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교육은 비슷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원장님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혜택을 못 누린다. 그 차이가 뭘까? 혹시 그 생각 좀 해보셨어요? 그래서요, 저 같이 이제 교육받은 사람하고도 야, 너도 이렇게 좀 해봐. 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네. 그 차이점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차이죠. 강의하는 강사는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똑같은 컨셉에서 똑같은 방법론을 알려주고 했어요. 그렇지만 청중인, 즉 교육생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그런 교육을 해서 다만 받아준다라면은 교육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교육은 그 꼭 훈련이라는 자가 따라가거든요. 네. 교육 훈련. 군에서도 보면 군대에서도 보면 교육 훈련, 뭐 정보기관에도 보면 교육만이 아니라 교육 훈련. 즉 교육이라는 건 뭐야? 가르치고 육성을 시키는데 훈련, 드릴. 그러니까 반복 숙달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완전 자기 거화 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소셜이라는 게 사실은 이 훈련이 안 됐다는 거죠. 일단 한 무언가 지식을 얻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훈련 과정이 필요하군요. 그렇죠. 훈련 과정이 좀 필요하고도 봐요. 왜냐하면 이거를 어떻게 운영한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면 기대 효과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걸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운영하는 것 방법을 알아야죠.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약한 거죠. 그런데 저희는 같은 교육을 받았어도 저희가 진보하는 거죠. 그래.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나는 좀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가질 수가 있다. 인맥을 관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방법론을 이제 우리가 또 들어가야죠. 물론 그것도 배우기도 하지만은 스스로가 또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모든 점에서 자기 주도형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누구 제3의 인물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려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에 의해서 내가 변화돼서 곧 상대를 변화시키게 하는 이런 태도를 갖지 않으면 아까 말씀처럼 똑같은 교육을 똑같은 사람한테 받았는데 누구는 이렇게 되고 누구는 뭐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자기주도형 취업 전략이라는 책을 한 3년 전에 제가 사회 나와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제 저서물입니다. 군에서는 제가 저서가 6권이 있었는데 필드 매뉴얼이라고 해서 FM이라고 그러죠. 군사 교범을 제가 쓰고 그랬는데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처음으로 제가 자기주도형 취업 전략 이렇게 해서 책을 한번 내가지고 결국에는 어떠한 그 수업을 듣고 지식을 얻는 게 그 끝이 아니라 그렇죠. 결국엔 자기가 메소드, 직접 방법.
자기가 어떤 방법을 찾고 그렇죠. 자신의 어떤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그 자기만의 방법과 기술을 찾아가는 네, 그걸 그렇습니다. 또 훈련을 통해서 반복하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효과가 불가능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그냥 단순하게 이론적인 것이만이 아니라 그걸 사례로 해서 풀어가는 방법을 했죠.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를 작성한다 그러면은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고 그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트릭스를 어떻게 만들어라. 이 매트릭스라는 거는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정리하는 거죠. 그렇죠? 정리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한테 SNS 우리가 좀 얘기를 좀 깊게 들어가 보면 나 이거 알아. 너무 쉽게 가는 거죠. 아. 사실은 이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갤럭시 노트 3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나의 갤럭시 노트 3 쓴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저보고 진보됐다는데 그 결코 아니거든요. 나이에 비해서 그걸 쓴다는 거죠. 저 갤럭시 기어도 차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활용합니까? 50% 이상도 활용 못해요. 결국엔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 스마트한 게 아니라 그렇죠. 활용을 해야 스마트해지는 그렇지. 거거든요. 그냥 남한테 보이는 거예요. 남이 이걸 가졌기 때문에 나도 갖는 거야. SNS도 내가 하고 있다고 해서 SNS를 하는 건 아니네요. 아니죠. 그 방법, 그 사용하는 방법 다 알고 그걸 내가 얼마나 구현했느냐에 따라서 좀 뿌듯하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구현 정도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가치, 밸류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김상우 원장님처럼 이런 그 성과를 얻어내기가 사실은 저도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지만 아주 드문 케이스였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이렇게 성과를 얻어낸다 그러면은 자본주의국가에서 또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성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성과를 얻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뭐 제대군인에 도움되는 아무래도 김상우 원장님 하면 제대군인 쪽에서는 또 유명합니다. 뭐 원사로서 간부로서 제2의 강사 생활도 굉장히 활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군인이 되면은 사실 이제 군 신분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민간인 신분으로 갔을 때 자신만의 어떤 브랜딩을 만드는 거 뭐부터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좀 같이 연계가 되네요. 사실 저도 퇴직을 하면서 나를 어떻게 알려야 되느냐. 그때는 이제 뭐가 있었나? 카페가 있었죠. 저는 이제 카페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블로그를 한번 만들었어요. 그걸로 이제 시작됐고 그때만 해도 이제 그렇게 대세였고 네. 사실은 SNS가 없었을 때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다가 이제 그 SNS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저 자신을 갖다가 PR 해 나가는 거죠. 근데 그 PR은 굉장히 중요하죠. 가게집에서 생선을 팔 적에 똑같은 생선을 파는데 저 집은 잘 팔고 이 집 안 팔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 집에서는요 생선을 갖다 보여주거든. 근데 저 집은 생선 늘어놓고 앉아서 파리채만 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안 팔거든요. 보여줘야 된다.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나를 노출시키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나를 스토리텔링화해서 그렇게 해서 나를 노출시켜서 상대방들이 나한테 관심이 있어하고 저 사람 나 생각하는 게 나하고 좀 맞네. 동질성, 동질감 이런 게 회복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래서 금방 말씀한 그 브랜딩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시대적 상황에 봤을 때는 SNS가 가장 좋고요. 두 번째는요, 각종 모임이나 단체에 본인이 하고 싶은 뭐 그런 모임이나 단체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 뭐 참여형, 봉사형 뭐 이런 단체 가서 활동을 좀 많이 하시면은 나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언제부터가 자기 PR 시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PR 시대는 참 오래되긴 됐는데 네. 아까 말한 그 어떤 제대군인들이 그동안에 어떤 계급도 높았고 어떤 군 생활에서 어떤 그 주어진 계급에서 활동하면 그 계급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던 시절에서 그렇죠. 민간인이 딱 되고 나니까는 그 계급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좀 공허함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어떤 물음표를 많이 던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안에서 김상우 우리 원사님도 사실은 원사라는 계급에서 그 사단 원사였나요? 주임 원사였으니까는 네, 뭐, 네. 그 사단의 모든 것 다 컨트롤하고 네. 책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다가 갑자기 그게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극복하셨습니까? 참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울증에 빠져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죠. 원사님도 실제 원장님도 네. 원사 시절에서 민간인으로 왔을 때 좀 그 우울증이 좀 있으셨습니까?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고 저도 조금 가졌고요. 네. 저는 사실 퇴직 이후를 생각해서 나름대로 저는 준비를 해온 사람입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그 다음에 나름 또 우울증도 빠지고. 예, 편한 건 전화 오던 사람이 전화가 안 와요. 그래. 그거는 전화 오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제가 군에 있었으니까 부하나 동료들이나 지휘관이나 상관 이런 분들 아니었겠어요? 네. 벼랑간 야금 하더니 한 달 정도 되니까 전혀 전화 오는 게 없어요. 어. 그래 이제 제가 전화를 해야죠. 바쁜 거예요. 그러면 참 미안하죠. 그런 데서 오는 상실감도. 아, 그 다음에 어딘가 소속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 소속감. 갈 데가 없어요. 아, 갈 때는 그냥 아파트 방에서 안방에서 건너봐 거실로. 그게 또 저기 하면은 네네. 동네 야산. 어, 그 동네 야산 가 보면 그것도 한 서너 번 다니다 보니까 창피한 게예요. 왜 창피하냐면요. 네. 월화수목금 토요일 일요일도 아닌데 네. 월요일 날도 산에가 올라가고 화요일 날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평일날. 아. 그럼 저 사람들은 직업 없는 사람 아니야. 그 가만히 보면 또 거기 다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해보면 그 사람들도 직업이 없어요. 대부분이. 그분도 은퇴한 분들인가요? 은퇴라고는 못 보고요. 이제 뭐 퇴직하신 분들이나 또는 뭐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 또는 그냥 뭐 임대 사업해서 그냥 뭐 시간 남는 사람들 뭐 하여튼 다 그런 뭐 그러더라고요. 네. 만나서 보는 사람마다 다수가 그렇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빠졌는데요. 저도 그랬는데 전혀 저처럼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온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화시키고 사회의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국가보훈처죠. 국방부하고 국가보훈처에서는 이제 수원보훈교육연구원에서 2주 동안 무조건 예편을 하면은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들은 10년 이상입니다. 그것도 네. 10년 이상자들은 수원보훈연구원에서 이제 집체 교육을 2주 동안 하는데 이제 사회 신분이 바뀜에 따라서의 왜 이제 변화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동기부여를 해주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너 일을 해야 된다, 또는 잡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고 이제 그게 기본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제한적이지만은 이제 국방 전직 컨설팅이라고 해서 약 한 5주 정도 이렇게 또 이제 교육이 있습니다. 집합 교육이 이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뭘로? 민간인으로.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원사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연금이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네네. 소위 중위 정도나 중사 정도는 연금 없어요. 이런 한 장 없어요. 연금이 하나도 없어요. 대위도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소령도 없습니다. 연관장교는 소령도 없어요. 지금은. 아, 그래요? 그럼 네네. 연금은 언제부터 나옵니까? 19년 6개월 이상. 아, 거의 20년. 20년을 채워야죠. 19년 6개월이면은 20년이라고 봐서. 네. 그러면 445 입해서. 그러면은 20년이 안 된 분들은 연금 없습니다. 퇴직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퇴직 수당만 있는 거죠. 퇴직 수당. 네네네. 퇴직 수당. 퇴직 수당은 어차피 연금을 받는 사람도 퇴직 수당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저 몰랐어요. 저는 다 뭐 20년이든 15년이든 아니에요. 그거에 맞는 연금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연금은 19년 6개월 이상 20년이 돼야만 공무원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공무원들은 19년 6개월 이상 돼야만이 되는데 19년 6개월 하루라도 부족하면 그건 연금이 없죠. 그래서 중사 정도가 아마 뭐 지금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만 저는 이제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중사 정도가 나오면은 한 5천만 원까지 나오나요? 아, 퇴직 수당이. 네네. 뭐 이것저것 해서. 그거 갖고 뭐 할 게 없네요. 근데 집도 못 저기
전세도 못 들어가죠. 예, 5천만 원 갖고는 어디 뭐 보증금 하나 이렇게 보증금 넣고 월세 들어가죠. 월세 몇 개월. 네, 변들이. 집기는 좀 힘들겠고. 네네. 그분들은 보통 나오시면 아까 뭐 좀 죄송하지만 후배들이겠네요. 그렇죠. 후배들은 5천만 원 갖고 뭐 합니까? 할 거 없죠. 까먹고 있는 거죠. 그걸로 우선 대부분이 그런 분들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렇게 이제 원사나 준이 중령 대령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 상위 계급이기 때문에 많지 않고 대부분이 이제 중사, 상사, 또는 저기 대위, 소령, 소령분들 많죠. 소령분들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말 그대로 그 군 생활은 10년을 넘게 하신 분들이고. 네네네. 한 10년 넘죠? 10년에서 이제 뭐 보통 한 거의 15년 한 15년 정도.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야, 이게 전직 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네요. 나이도 좀 있으신 상황이고. 보통 이분들이 평균 40대 중후반이잖아요. 그분들 나오셔서 어떤 쪽에 일을 많이 하시나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그 군에서 이제 배운 게 군의 업무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회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무조건 군과 관련되는 업무만 하려고 사람들이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대위나 소령, 중령 같은 분들은 이제 예비군 지휘관이라든지 비상기획관, 기업체, 네. 공공기관 이런데 비상기획관으로 이제 많이 진출을 하려고 그러고. 또 이제 뭐 무기 체계에서 근무했던 사람은 어떤 이제 방위사업청이라든지 또는 군과 관련되는 방산업체 이런 한화나 무슨 뭐 중공업 뭐 이렇게 한 이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좀 많이 가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부사관들 보면 학력 수준이 또 이렇게 장교들하고는 또 차별이 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중부사관들도 전문대 이상을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많으시지만 네. 과거에 나온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뭐 나름대로 자기가 느낀 게 내가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라이센스도 없다 이런 생각에 무조건 아웃소싱 쪽으로 가서 뭐 하냐면 이제 아파트 경비라든지 이런 빌딩의 관리 경비. 또는 뭐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운영했었지만 학교 보안관, 네. 그쪽으로 많이 가시죠 요즘에는. 네, 학교 보안관 쪽으로도 이제 많이 갔죠. 이제 그런 쪽으로도 이렇게 가시거든요. 사실은 요즘 일자리 얘기하지만 이 제대군인들이 1년에도 몇천 명씩 제대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도 사실 문제가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군이 연 3,000명이 나와요. 3,000명. 네, 3,000명이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5년 이상. 5년 이상. 네, 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이제 3,000명이 평균 나옵니다. 간부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5년 이상이면 전부 간부죠. 네. 그러니까 군은 이제 하사 이상이 간부니까 하사 이상이 간부기 때문에 한 3,000명 매년 3,000명 이상이 나오죠. 자, 이분들에 대한 그 사회 그 소프트 랜딩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상황 제대군에 대한 상황을 좀 들어보니까 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김상우 원사님 바로 원사님으로 제대하셨지만 예비역입니다. 예비역이시죠. 네, 자꾸만 원사 하면 예. 저 현역으로 다시 갑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자, 원장님은 제2의 인생을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렇게 그 전환하셨어요. 그렇습니까? 제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다른 분들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존경도 받고 또 많은 돈도 버시잖아요. 잘 버시잖아요. 아유, 제가 술값은 항상 원장님이 내시잖아. 그게 돈 잘 버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우리 구창원 원장님이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오케이. 그리고 자, 자, 원장님이 굉장히 유명하신데 네. 어떻게 그렇게 소프트 랜딩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사실요, 제가 1976년도에 군에서 자살기도 사건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소년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하겠다고 해서 군에를 왔는데 제가 군을 너무 몰고 온 거예요. 공수특전단 오니까 인간 이하적인 대우 그 선배들 구타 가혹행위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그 당시에만 해도 그 다음에 훈련이 이거 완전 무장공비 이상이에요. 네. 예,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옛날 김신조 그 사건 이후로 해가지고
매일 무장구보적을 저희는 하이타이 공장이라고 했어요. 입에서 거품을 품어서. 네. 그 정도예요. 하이타이 공장. 네.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살을 기도했다가 제가 수소통합병원에서 깨어났죠. 다행히 경미한 사고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 주임원사가 그 당시는 주임 상사인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저를 변화시켰어요. 예. 그래서 그렇구나. 어차피 피하지 못하면 즐겨라. 이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열심히 하자 군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네. 제가 봐도 놀래죠. 네. 지금 저기 후배들한테도 그런 얘기하면 놀래요. 1979년도에 74년도에 입대했는데 79년도에 당시 계급은 부사관으로서는 하사관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상사가 최고 계급이었습니다. 26살에 상사들었어. 26살의 상사요? 네. 와, 그때 입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럼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제가 실수를 했었어도 전화위복대에서 긍정의 마음을 갖고 즐겼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 일을 즐겼어. 무슨 일? 군대 생활을 즐긴 거예요. 훈련을 즐기고요. 힘들어도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토가요. Nothing is impossible. 또는 뭐 저기 Make what is impossible. 안 되면 되게 하라. 되면 더 잘 되게 하라. 저 이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곧 이제 책을 또 사회 나와서 이번에 두 번째 책을 저술로 해서 출간을 하는데 그 책 제목이 그겁니다. Nothing is impossible. 하면 다 된다. 안 되는 게 어딨니? 이 책을 제가 이번에. 그럼 사회 나오셔도 똑같은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도전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군에서 이제 원사라는 계급이 또 생겼죠. 그것도 1차 진급했죠. 아, 처음 원사가 나오고 나서 처음 하신 네네네. 건가요? 네. 예. 그러니까 정기 그 진급 심사에서 1차 제가 했어요. 네. 그 계급도 이렇게 달았죠. 그러니까 너무 빠른 이 승진을 했어요. 보직도 마찬가지, 주임 원사도 마찬가지고. 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학력이 중졸이었어요. 아, 상사 때, 원사 때도. 원사 때도. 응. 오, 그래요? 그러면은 학력도 낮은데 어떻게 진급할 수 있겠어요? 좀 많이 저기 그 인사고과가 떨어질 텐데.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얼마만큼 이 주인 정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즐기느냐입니다. 네, 그걸 이길 수 없어요. 지금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진급을 했었고 또 하나는 뭐 그런 과정에서 제가 1982년도에 군사 영어학교를 갔거든요. 중학교 실력이에요. 네. 영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군들하고 이렇게 특수부대다 보니까 합동작전을 하는데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도대체 이건 작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치만 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중학교 다닐 때 가장 싫었던 게 영어 수학이잖아요. 예. 근데 너무 싫어하면 안 돼요. 언젠가 그게 다시 저한테 맞닥뜨려. 아, 싫어하는 게 또 만난다. 만난다. 그래서 원수는 왜 나무다리에서 만난다. 거기서 만나신 거네. 만난 거예요. 1982년도에. 그래서 육군종합행정학교에 제가 군사영어학교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요. 독학으로. 그때 21명 모집하는데 18번째로 중졸로. 네, 합격을 하죠. 그래서 신문에도 제가 났었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하여튼 잘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인간이 조건을 만들어 놓으니까 기회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만드니까 너 저기 해외 유학을 가래요. 야, 중졸로. 영어 할 줄 안다고. 아, 영어 할 줄 안다. 그래서 통역 겸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특수전부대에 네. 또 1990년대에 유학을 갔다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셨습니까? 네. 야. 이거 보세요. 전 생각지도 않은 기회가 저한테 오는 거죠. 조건을 갖춰놓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는 이제 구공수 특전단 있었어요. 네. 그 노태우 대통령이 저희 부대장 하셨죠. 그런데 특수사령부도 전출 명령을 받아요. 작전 참모처. 거기서 미군들하고도 같이 근무하고 작전 계획을 하고. 영어를 잘하니까. 네네네. 그때 이제 제가 모셨던 처장님이 현재 민주당의 이제 백군기 의원 전 상군 사령관 하신 분인데 그분하고 이렇게 같이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뭐 공작사 파견 나가요. 뭐 막 해요. 아주 너무 재미있어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아시겠지만 이라크전 또 파병, 영어 할 줄 안다고 또 최고령자인데도 불구하고 육해공군 해병대 통합군 주임원사로 가서 또 이라크에서도 제가 7개월 동안 또 있다 왔잖아요. 자, 그러면서 제가 자살을 기도했을 때 우리 주임원사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그 말 단순한 말인 것 같은데 저는 명언으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즐겨라. 그것 때문에 군 생활을 그렇게 했고요. 사회도 제가 이제 퇴직을 얼마 안 놔두고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90년도네요. 90년도에 고등학교 입학을 하죠. 야, 네. 그 80년도도 아니고 90년도에. 90년도에 네.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국비 장학생으로 성적이 내신 2등급 받아서 국비 장학생으로 당시 이제 유한대학 거기 입학을 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다 대줘서 그러다가 그거 마치고 또 다시 경희대학교 그러다가 또 가천대학교 그때는 이제 경원대학교였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최종 대학원을 마친 게 2011년도예요. 2011년도 8월달에 정규 MBA 48학점 과정까지 했죠. 그리고 박사 과정까지도 밟고 있다가 지금 이제 좀 쉬고 있고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그곳이 사회에 나와서 제가 이제 퇴직을 했잖아요. 네. 미리 좀 준비를 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중간에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거야. 미리. 그 미리 준비하시는 거는 몇십 년 전부터 하라는 게 아니고요. 최소 한 2년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저 이상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퇴직을 앞두고 그 당시에는 2년 전부터 이제 준비를 이렇게 줬기 때문에 제가 노력을 했죠. 그래서 사회에 직보 나오자마자 직업보도 나오자마자 바로 스카우트라는 회사 그 아시죠? 네. 유명하죠. 대한민국에서 HR 업계에서는 뭐 스카우트가 가장 큰 회사인데 네. 그 회사에 제가 팀장으로 갔죠. 네. 자, 우리 김상호 원장님 모시고 얘기하다 보니까 한 10시간 얘기해도 할 것 같아요. 아유, 저는 이 제대군인들 위해서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좀 많아요. 오늘 사실은 또 하나가 좀 김상호 원장님이 새로운 뭐 도전을 또 시작하셨는데 방송을 시작하셨다고요. 그거 하나만 좀 정리해 주시고 저희 뭐 인사하시죠. 제가 지금 방송은 북한 이탈 주민들과 우리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서로 이질감 없이 소통을 위한 하나의 통일 방송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지금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남북이 이질감이 없이 소통이 잘 돼야만이 통일이 돼도 빨리 나라가 이렇게 서로 융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통일 방송에 지난번 개국 방송에 이어서 월 한 번씩 제가 이렇게 MC를 보고 있습니다. 많이 와서 시청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김상호 원장님의 얘기를 들으면서요. 즐기는 방법은 이거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필요하면 자격증을 따고요. 또 필요하면 공부하고요. 방송이 재밌다면 방송을 또 직접 참여해서 진행하는 것. 그렇죠. 이런 게 즐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김성호 원장님을 통해서 피하는 방법보다는 즐기는 방법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구창원 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즐기세요. 그리고 안 되는 거 없어요. 내가 도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도전만 하시면은요 그 꿈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고 실천했습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겨만 주시면 예 여러분한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야. 제가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원장님하고요 화이팅을 한번 하고서는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왠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